안녕하세요. 언어를 언어로 전달하는 언어 전달자 김선경입니다. 우리 1강, 2강에서 언어 전달자가 기본 소리 26개를 만들고 이를 조합해 특정 소리를 만드는 과정을 공부했죠. 그리고 3강에서는 이 언어 전달자 스토리 그 이후의 이야기인 문자 언어인 알파벳과 올바른 발음을 위한 국제음성 기호를 미리 배웠죠. 4강부터는 2강에 이어 언어 전달자가 음성 언어를 만들어 이 몸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의 규칙을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이 이어질 거예요. 이번 4-1강에서는 언어 전달자가 각각의 대상에 이름을 짓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구분이 필요한 대상의 이름을 짓고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여러 가지 수량과 관련된 이 언어의 규칙을 만드는 과정을 배워볼 거예요. 바로 가보죠. 몸집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이 대화를 하는 도중 주변에 눈에 보이는 대상을 설명할 경우 그냥 손으로 그 대상을 가리켜서 상대방이 알겠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은 어떻게 했을까요?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몸집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이 제스처와 효과음을 최대한 사용하여 그 대상을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던 거죠. 자, 언어 전달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 특정 소리 꼭 기호가 닭의 이미지를 전달한 것과 같이 특정 소리가 하나하나의 대상의 이미지를 전달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오직 소리로서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대상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특정 소리를 만들자고 결심한 거죠. 즉, 대상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현재 우리는 이걸 대상의 이름, 이름명, 명사라 불러요. 그리고 영어 사전에서는 명사를 의미하는 noun 또는 약자로 n이라고 표기를 하죠. 먼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볼 수 있는 대상의 이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구분이 필요한 것부터 이름을 지은 거죠. 여기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건요, 사람, 사과, 이 돼지처럼 한 개로서 명확히 구분이 되고 또한 이렇게 한 개로서 가치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명확히 구분해서 언급이 필요한 대상이죠. 자, 구분이 필요하다는 건 방금 뭐라고 했죠? 그렇죠. 한 개로서 명확히 구분되고 또한 이렇게 한 개로서 가치가 있는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사람에게는 한 명 한 명에게 이 고유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놈은 잭, 너는 소피아, 너는 릴리, 너는 앨리스 이렇게요. 그리고 이 고유의 이름을 가진 고유 명사들은 현재 문자로 표기할 때도 첫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죠. 두 번째.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에게는 이렇게 분류해서 공통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넌 움직이지 않고 초록색이고 plant, 식물이라 지을 거야. 너넨 움직이네. 팔다리가 4개고 animal, 동물이라 하자. 넌 vegetable, 너는 bird.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사에 의해서 더 구체적으로 비슷한 것을 분류해서 또 공통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동물 같은 경우에는 pig, dog, cat, horse처럼 말이죠. 그런데 왜 사람은 한 명 한 명에게 고유의 이름을 지어줬고 왜 이놈들은 이 공통의 이름을 지어줬냐고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이 숲속에서 보이는 모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새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이 지나가는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전부 고유의 이름을 짓는다면 기억이나 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머리가 좋아서 이 모든 이름을 다 기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하나 고유의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공통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리고 이 이유, 우리 집에서 키우는 특별한 강아지에게는 공통의 이름이 아닌 사람처럼 고유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실제 저희 집 강아지 Happy 저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 대상이
이미 이름을 지었던 두 개의 대상을 포함한 경우 그저 각각의 대상의 이름을 나열하여 말하기로 한 거죠. 사과가 달린 나무를 apple tree 라고 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언어 전달자는 이렇게 이를 사람들에게 전달한 거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많은 사람들 중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자신,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저 제스처와 이 워워워 효과음만이 전부인 몸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그리고 난생처음 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소리로써 의사소통하는 음성 언어를 배우고 있는 거죠. 당연히 눈에 보이는 문자 언어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이게 이 언어 전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언어 전달자로 들어오셔야 돼요. 사람들은 일상에서 어떤 대상을 말할 때 명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 고유의 이름을 지어준 고유명사와 이 비슷한 것들끼리 공통의 이름을 지어준 공통명사의 차이로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람의 이름 앨리스와 같이 이 고유명사를 언급할 경우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특정 하나를 지칭해서 이 수량의 언급이 따로 필요 없는 거죠. 이 모든 상황에서 앨리스라는 그 이름은 그 앨리스 한 명인 거죠. 그렇죠. 이 모두가 아는 앨리스, 그 앨리스예요. 이와 반대로 캣과 같이 공통의 이름을 가진 공통명사를 언급할 경우 이 상황에 따라 다른 수량의 언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한 마리의 고양이를 언급할 때가 있고 저 상황에서는 고양이 두 마리, 이 상황에서는 고양이 다술,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른 수량의 언급이 필요한 거죠. 자, 언어 전달자는 고민해봤어요. 특정 소리가 상황에 따라 언급해야 될 수량이 다른 이 공통명사의 수량을 소리로서 전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결심한 거죠. 공통명사의 수량을 알린 특정 소리, 즉 신호를 만들자라고요. 먼저 언급하려 한 대상의 수량이 하나, 즉 단수임을 전달하는 신호 어를 만들었어요. 그저 입을 벌려 소리내는 편안한 모음 소리죠. 이를 공통명사 앞에 언급하기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고양이 한 마리를 말하고 싶다면 말하는 사람은 a cat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은 이 어라는 신호로 말하는 사람이 한 마리의 고양이를 언급함을 아는 거죠. 자, 그럼 한 마리의 개를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 dog 앞에 어를 붙여서 a dog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뭐라고요? a dog. 그렇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사과를 부르는 이름 apple이나 이 우산을 부르는 이름 umbrella와 같이 이 모음 발음으로 시작한 단어 앞에 같은 모음 발음 신호 어를 언급할 경우 apple, umbrella, 이렇게 편안하게 입을 벌려 소리내는 모음 발음과 모음 발음이 만나 연음되어 꼭 하나의 단어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신호인 어가 명확하게 전달되지가 않는 거죠.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언어 전달자는 고민 끝에 이 모음 발음으로 시작되는 명사 앞은 기존의 모음 발음 어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음 발음 중 입이 다물어지는 소리를 더해 on이라고 달리 발음하여 이 하나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모음 발음으로 시작한 사과는 an apple, an apple. 우산은 an umbrella 라고 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말하는 이가 a cat 라고 소리를 내면 이 듣는 이는 공통의 이름을 가진 고양이들 중 너 하나를 말하는 거구나. 그럼 an apple 이라고 하면 모음 발음이라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군. 공통의 이름을 가진 사과들 중 하나. 그리고 이러한 신호 없이 jack 이라고 하면 수량 신호를 안 붙였구나. 수량 단어 없다는 걸 말하고 싶지. 그럼 상황상 내가 아는 그 남자의 이름 jack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쯤은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이 모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명사라면 우리 이전에 이강 기본 소리를 배울 때 모음 소리 아, 에, 이, 아, 어가 나는 알파벳 A, E, I, O, U 앞에 언 소리를 내야 되는 건가요? 라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그 해답을 찾아봐요. 스펠링 O로 시작된 orange, A로 시작된 apple, U로 시작된 umbrella, E로 시작된 electronic mail. 모음 발음이 나는 스펠링 5개에 들어가니 on이겠죠? 답은 on. 오, 맞네요. 그럼 이것도 보죠. 스펠링이 U로 시작된 university, E로 시작된 European. 이건요. 당연히 방금처럼 U로 시작됐고 E로 시작됐으니까 당연히 on이겠죠. 답은 왜 그렇죠? 그렇다면 H로 시작되는 our, 그리고 M으로 시작되는 MP3 player. 이건요. H와 M은 자음인데 당연히 답은 on. 뭐죠? 그냥 대충 시험에 나오는 몇 개만 이 예외 상황으로 암기하겠다고요? 자, 실제 영어를 공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파벳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은 이유도 모른 채 예외 상황으로 만들어 암기를 해요. 발음을 배우지 않았거나 이 알파벳에 의존하는 파닉스만을 배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린 다르죠. 우린 달라요. 우린 언어 전달자 삼각, 이 국제음성 교육을 통해 그 이유와 해결책을 이미 배웠어요.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적, 이 외부적인 이유로 소리가 변해서 원래는 5개의 모음 소리가 현재는 17개로 이 대폭 확장된 것을 배웠죠. 그리고 문자는 문자의 보수성 때문에 예전의 관행을 따라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니 알파벳으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해결책은 당연히 이 17개로 대폭 확장된 모음 소리를 문자로 표기한 국제 음성 교류죠. 그러니 우리는 국제 음성 교류를 통해 모음 발음, 즉 모음 기호 17개로 시작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와 언을 구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팁인데요. 국제 음성 기호에 익숙해지면 발음 소리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모음 소리 파악이 가능해요. 자,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흔히 사용된 요 정도는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자, 우리 한 번씩만 읽어봐요. An orange, an apple, an umbrella, a university, an electronic mail, a European, an hour, an MP3 player. 자, 여기서 퀴즈예요. 우리 tree 앞에 하나를 말하는 신호 뭐가 붙죠? 그렇죠. 어죠. 그럼 apple. 그렇죠. 모음 발음이니 on. 그럼 apple tree는요? 당연히 on이죠. 명사가 하나든 둘 이상을 나열한 복수명사는 상관없이 바로 뒤에 발음 기호만 확인해 어와 on을 구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하나를 나타내는 단수 신호인 어와 이 on을 배워 사용한 사람들은 이제는 여러 개를 의미하는 복수를 나타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끼리 자기 나름대로 이 복수 표현을 만들어 사용한 거죠. 즉 모두가 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하나의 규칙을 정한 게 아닌 각각의 소수의 인원이 그 사람들만이 아는 규칙이 없는 불규칙적으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a man 이거를 man 이라고 했고요. a person 사람을 말하는 이 소리를 people 이렇게 기존의 공통명사의 발음을 아주 조금씩 변화해서 현재 언급하는 대상이 여러 개, 즉 복수임을 알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떼지어 몰려다니는 것들은 평상시 항상 다수의 의미인
이 복수로 언급할 때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저 하나의 신호인 어와 언을 일부러 붙이지 않고 그저 fish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다수의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만들어진 복수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지금까지 남아 사용되게 된 거죠. 자, 우리 흔히 사용되는 불규칙 복수 표현들은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우리 한 번씩만 읽어보자. A child, children. A person, people. A woman, women. A man, man. A foot, feet. A tooth, teeth. A mouse, mice. 그리고 물고기와 같이 때로 몰려다녀. 이전부터 항상 복수의 의미로 사용되어 이 하나의 신호를 일부러 붙이지 않는 것만으로 이 복수의 의미를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죠. A fish, 그냥 fish. A sheep, sheep. A deer, deer. 이런 거죠. 언어 전달자는 이렇게 불규칙한 복수의 표현들이 많아지면 이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은 단어를 외워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공통명사의 단수 신호 어와 언처럼 이 2개 이상의 복수를 알리는 공통의 규칙, 즉 복수 표현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고심 끝에 언어 전달자는 이 공통명사를 언급한 뒤 바로 바람소리인 무성음 s라는 소리를 붙여 복수의 표현을 만들기로 한 거죠. 예를 들어 책들을 언급할 때 book에다가 s라는 신호를 붙여서 books. 포크를 말할 때는 fork, forks 라고 한 거죠. 근데 단수 신호를 만들 때와 비슷한 문제가 생겼어요. bus나 box처럼 이 발음이 s와 비슷한 발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이 복수의 신호를 알리는 또 이 소리를 언급하면 bus, box, 이처럼 서로 같은 스 발음이 였는데요. 꼭 한 단어처럼 들린 거죠. 복수 신호 스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언어 전달자는 복수 신호 무성음 스와 이 비슷한 발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는 스 이전에 유성음 이라는 소리를 붙여서 is라고 복수 신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로 한 거죠. 하나를 의미하는 신호 어를 모음 발음 앞에는 명확한 발음을 위해 on이라고 발음한 거와 같은 맥락인 거죠. 자, 언어 전달자의 공식적인 복수 표현을 위한 규칙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은 더 빠르고 부드러운 의사소통을 위해 더 편한 발음으로 달리 발음을 한 거죠. 그 결과 명사의 끝소리가 book과 fork와 같이 이 발음소리는 무성음으로 끝나면 기존의 같은 발음소리인 무성음 스 소리를 붙여 books, forks 라고 그냥 기존의 규칙을 따랐던 반면 단어의 끝소리가 apple, dog 이거와 같이 진동소리인 유성음으로 끝나면 무성음 스 소리의 유성음 버전인 z라고 발음을 달리한 거죠. apples, dogs 라고 한 것처럼 말이죠. 이유는 그죠. 이 유성음으로 끝난 명사에는 그냥 비슷한 유성음 소리로 끝내는 게 그냥 더 편했던 거예요. 그럼 이 bus나 box와 같이 스로 끝나는 건 유성음 이 소리를 붙여 이 스라고 발음하기로 했죠. 그럼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스 앞에 이 소리가 모음 발음, 즉 유성음이니 당연히 이 스가 아닌 is로 바뀌어 buses, boxes 라고 발음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뀐 발음에서도 시간이 또 흐르면서 사람들은 더 빠르고 부드럽게 발음하려고 했고 그 결과 조금 더 달라진 발음이 있는데요. 우리 딱 2가지만 살펴보죠.
rabbit처럼 이 무성음 트 소리로 끝나는 발음에 복수 신호 스는 현재는 cats, rabbits가 아닌 트와 스 소리가 이 압축된 츠 소리로 발음해 cats, rabbits로 발음한다는 거. 따라해봐요. cats, rabbits. 그리고 bad, weed처럼 유성음 느에 이 복수 신호 z는 bads, weeds가 아닌 현재는 연음되고 압축되어 느 소리를 내지 않고 bads, weeds라고 발음한다는 거죠. 따라해봐요. bads, weeds. 이유는 뭘까요? 눈치 채셨을 것 같아요. 그저 각 단어를 빠르게 5번만 해보면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c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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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s. b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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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ds. 자, 이런 거죠. 그런데 왜 발음은 달리하면서 스펠링은 똑같냐고요? 우리 이전에도 배웠죠. 언어의 보수성.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 소리는 달리 발음해서 이 발음이 변해도 문자는 이전의 관행대로 사용하는 버릇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또 배웠죠. 이렇게 발음과 문자가 달라지는 걸 막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요. 이미 달라진 발음을 바꿀 수 없으니 달라진 발음에 이 철자를 맞추는 노력, 바로 철자 개정법이죠. 그런데 또 성공적이지도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소리를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만 남아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후 4강에 관련된 다른 추가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영어에만 있냐고요? 아니죠. 모든 언어에 있고 당연히 한국어에도 있죠. 자, 우리 잠깐 비슷한 것들끼리 한번 비교해볼까요? 복수를 나타내기 위한 신호, 스가 현재는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 앞에 나온 단어의 끝소리에 따라 우리 달리 발음한다고 했죠. 끝소리가 무성음이면 무성음 스, 유성음이면 스의 유성음 버전인 z로 발음한다고 했죠. 그렇죠. 한국어에도 이렇게 단어의 끝소리에 따라 발음의 편의를 위해 이 발음을 다르게 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단어 뒤에는 을, 어떤 단어 뒤에는 를 사용해요. 또 똑같은 이유로 은과 는을 구분해서 소리를 내죠. 자, 우린 한국인이죠. 우린 당연히 알고 있을 테죠. 자, 여기서 말하는 끝소리가 뭘까요? 5초 드리죠. 5, 4, 3, 2, 1.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끝소리는 바로 받침의 소리죠. 받침이 있으면 을 또는 은을 소리내고 가방 을, 빵 을, 책상 은, 연필 은. 받침이 없으면 를 또는 는 소리를 내는 거죠. 봉지를, 자를, 의자는, 지우개는. 영어와 같은 이유로 발음이 그냥 부드럽고 편하게 내기 위한 이유인 거죠. 다만 영어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어는 이 소리와 글자가 1:1 대응이 잘 된 언어라 이 발음만이 아닌 문자도 같이 다르게 쓴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언어는 더 편하고 빠르게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발음이 점점 부드럽고 편해지게 된 거죠. 일부는 철자 개정법을 통해 발음과 문자가 일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거는 발음은 변한 반면 그 문자는 예전의 관행대로 사용해 이 문자와 발음이 불일치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언어전환자는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그려놓은 이 동글 벽화를 손으로 가리키는 과정에서 동글에 비친 자신의 손, 그림자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벽화의 수에 달라지는 이 손의 모양에 이름을 지은 거죠. 1, 2, 3. 구체적인 수량을 전달하는 명사, 즉 숫자가 탄생하게 된 거죠.
넘어가죠. 언어 전달자는 이 구체적 수량을 말하는 명사, 숫자를 하나의 신호 어처럼 명사 앞에 언급하기로 했죠. 이 완전히 중복되지 않는 한 기존의 규칙은 유지한 채로죠. 예를 들어 두 대의 차를 말하고 싶다면 기존의 복수 표현 cars에 구체적인 수량 명사 to를 앞에 언급해서 two cars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건요? 그렇죠. three cats. 그럼 이건요? four buses. 이건요? 그렇죠. two people. 복수 표현이 규칙이든 불규칙이든 복수 표현 앞에는 어울리는 복수를 나타내는 수량 명사만을 그냥 언급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해볼까요? 그렇죠. five fish. fish도 불규칙적으로 이 복수를 나타내는 단어죠. 그럼 복수가 아닌 이렇게 하나, 즉 단수를 말할 때는요. 일단 기존의 하나를 말하는 표현 어를 사용해서 a person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수량 한 개를 말하는 one을 사용하면요. 기존의 a person에 one을 붙여서 a one person? 아니냐고요? 아니면 one a person? 이렇게요? 아니죠. 이렇게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지 않아요. 이유는 너무나 당연히 둘 다 하나를 의미한 단어이니 이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저 하나를 나타내는 두 단어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 거죠. a person 이라고 하던가 one person 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요. a fish 또는 one fish. 그렇죠. 이렇게 하나를 말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되어 버린 거죠. 자,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똑같은 표현일까요? 그 의미가 같을까요? 자, 이 한참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표현은 어와 원의 탄생 배경의 영향으로 그저 구분이 필요한 일반적인 한 대상을 말할 때는 어를, 구체적인 수량 한 개를 강조할 때는 원을 사용하게 돼요. 예를 들어 개는 착해, 개들은 착해 라는 일반적인 개를 언급할 때는 구체적인 수량을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 구체적 수량 표현인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a dog, dogs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 강아지 몇 마리 있어? 라고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수량의 언급이 필요하니 구체적 수량 표현 숫자를 사용해서 one dog, two dogs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말하는 이가 people 이라고 소리내면 듣는 이는 불규칙 복수명사 숫자가 없군. 아, 그냥 한 명보다 많은 복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구나. dogs 라고 하면 숫자가 없으니 그냥 복수의 개들을 말하는 거군. 그리고 two dogs 라고 하면 아, 숫자 2가 있으니 구체적 수량 두 마리의 개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구분이 필요한 대상, 즉 명확히 구분되고 한계로서 가치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명확히 구분해서 이 언급이 필요한 대상을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는 신호와 그리고 구체적 수량을 나타내는 숫자를 함께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배운 언어로 이들처럼 우리도 이 각각의 대상을 한번 표현해보죠. 최대한 여러 방법으로 각각의 대상을 표현해봐요. 이 대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두 마리 복수니 pigs 라고 복수만을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구체적인 수량까지 말하고 싶다면 two pigs 라고 하면 되죠. 그럼 이 대상은요. 자, 제가 답을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대답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알았죠? 그렇죠. dogs. three dogs. 이건요. birds. 우리 birds 아니죠?
드 소리와 스 소리가 만나니 birds. 수량을 같이 말하면 four birds. 이들 전부는요 animals, nine animals. 그럼 이건요 max 하나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max는 그냥 max예요. 그래서 max 이 특정한 이름을 가진 고유 이름이죠. 그리고 얘는요 그렇죠 Julie. 이 둘은요 child 의 불규칙 복수형 children이죠. two children. 이 모두는 people, five people. 이건 an apple 또는 one apple, apples, seven apples. 그럼 이건요 an apple tree, one apple tree. 마지막으로 이건요 a fish 또는 one fish. 그리고 이것들은 그냥 fish, three fish 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 구분이 필요한 대상 그리고 여러 수량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영어가 영문법이 아닌 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의사소통인 언어, 이 음성 언어로 점점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언어 전달자는 스토리로 이해하는 영어 학습법이에요. 그러니 이 배운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히 말로써 연습한 상태에서 다음 강의를 보셔야 돼요. 알았죠? 그럼 우린 다음 4-2강에서 봐요.